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뭐가 많이 늘어났죠? 프로펠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과정들을 다 했었는데 이제 프로펠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프로펠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대략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게 이제 2엽 프로펠러, 날개가 두 개 달려서 이제 영어로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블레이드가 두 개 달린 2엽,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싱 드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3엽입니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프로펠러 두 개, 블레이드 두 개로 이렇게 바람을 밀어내는 힘보다 세 개로 밀어내는 힘이 더 더 밀어내는 풍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블레이드 두 개짜리 2엽으로 밀어내는 풍량이 적습니다. 세 개로 밀어내는 양보다. 그래서 풍량은 적지만 회전할 때 걸리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2엽이 프로펠러가 더 빠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엽보다 2엽이 빨라요. 왜?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얘가. 그래서 속도를 낼 때는 이 2엽이 맞고요. 그런데 레이싱 드론에서 왜 2엽을 쓰지 않고 3엽을 쓰냐면 레이싱 드론은 그냥 쭉 직진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고 턴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밀어내는 풍량이 얘가 더 많고 부하는 더 있지만 풍량이 더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운동을 이렇게 턴할 때 프로펠러가 이렇게 드론이 턴을 할 때 더 부드럽고 더 강하게 이렇게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엽보다는 3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이드를 선택하는 기준, 그러니까 블레이드 숫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턴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개가 많아지면 4엽, 5엽 뭐 이렇게 되버리면 뭐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엽, 5엽이 되면 부하가 더 많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밀어내는 풍량은 많아지만 많아지지만 이 바람이 받는 저항과 이런 것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모터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게 돼요. 모터가 그러면 모터가 가지는 추력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은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좀 더 공부를 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통 선택하는 기준은 추력이 낮은 모터는 보통 이 블레이드를 이게 두 개짜리를 써요. 추력이라기보다는 RPM이죠. RPM이 낮은 모터들은 두 개짜리를 써서 그걸 상신해 주고요. 그리고 RPM이 고 RPM 모터들은 보통 세 개짜리를 써서 이렇게 돕니다. 대신에 이 두 개짜리는 또 안정성이 있어요. 세 개보다 좀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전을 할 때 오는 잔진동이 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기체가 떠서 이렇게 그 자세를 제어를 할 때는 이쪽에 걸리는 바람이나 기압의 영향이 더 적게 받아요. 블레이드 수가 적으면. 그래서 여러분 촬영용 드론들은 대부분 2엽짜리를 씁니다. 훨씬 이거보다 큰 걸 쓰지만 어쨌든 2엽짜리를 쓰고요. 곧 레이싱 드론들은 3엽짜리를 씁니다. 더 예민하고 빠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라고 3엽을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단순하게 이제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펠러를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프로펠러마다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50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치라고 5인치짜리 프로펠러 지름이죠. 지름이 5인치짜리 10.3 정도 되겠죠. 5, 20이니까 10.3 정도 되겠습니다. 10.3cm, 13cm, 13cm 정도 되겠네요. 10.3이 아니고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30이라는 숫자 혹은 30, 40, 4.5 이렇게 45 이렇게 써 있는 거는 1회전 프로펠러가 1회전 했을 때 앞으로 가는 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1회전해서 1회전하면 이거는 505이기 때문에 5.2인치 정도 가고 이거는 5045니까 4.4인치 4.5인치 정도
뒤에 건 3인치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동 거리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만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계산기를 씁니다. 예. 계산기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1인치는 잘 보이시나요? 네. 1인치는 2.54cm고요. 거기다가 1회전에 가는 4.5인치를 곱하니까 프로펠러 1회전하면 11.43 갑니다. 네, 11.43 갑니다. 5인치 되면 이거보다 값이 크겠죠. 어쨌든 11.43 가고요. 11.43cm를 가는데 네, 요거를 회전수 RPM으로 곱했습니다. 보통 제가 쓰고 있는 이 모터, F40 같은 경우는 한 25,000 RPM에서 26,000 RPM 정도 나오거든요. 최대 속도가 됐을 때. 그래서 한 2만 정도로 곱했고요. 그래서 2만 RPM을 곱하니까 228,600 나옵니다. 228,600cm를 1분 동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10만 하니까 2.286 속도로 계산하니까 1시간 속도로 계산하니까 137.16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걸 달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수직으로 한번 2만 RPM으로 쭉 올라간다. 기압이 그 표준 기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갔을 때 한 130km 정도의 속도로 이게 이륙을 할 수 있고 90도로 드론을 90도로 이렇게 날렸을 때 13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론입니다. 100% 맞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드론은 이렇게 90도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값은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펠러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의 드론의 추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드론 모터의 추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펠러를 어떤 걸 장착하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변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052 프롭이고요. 5045 프롭입니다. 속도는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같은 추력에 같은 에너지로 RPM으로 회전을 한다고 그리고 모든 상태값이 같다 그랬을 때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럼 빠르니까 높은 피치의 프롭을 선택을 하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펠러 모양이 다 다르죠. 지금 이 프로펠러 다르고 이 프로펠러 다르고 이 프로펠러 다릅니다. 프로펠러가 가지는 성격이나 성능이 프로펠러의 모양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가지는 피치에 따라서 바람에 받는 영향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항공역학을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항공역학 정도를 얘기할 수준도 안 돼요, 제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도가 맞는 거 얘네 색 갖고서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추력에 맞는 프로펠러를 선택하는 게 일단 첫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착한 모터가 추력이 한 1kg 정도 된다. 그러면 3.5에서 4.0짜리 프롭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4kg 정도 그러니까 요거 4개 합쳐갖고 추력이 4kg 정도 되고요. 여기 드론의 무게가 한 600g 정도, 700g, 500에서 600 혹은 700g 정도도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700g 빼고서 쭉 계산을 하면은 이게 1kg씩 따졌을 때 3.7kg 정도의 추력이 남는데요. 3.7kg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서 얘네들 넷이서 돌아가지고 바람을 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력을 이 피치가 크면 이 추력을 만큼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피치가 크면 빨리가 앞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뒤로 밀어내는 바람량이 많아지게 되죠. 바람량을 이렇게 더 많이 밀어내게 되면 이 바람을 밀어내는 양만큼 모터에 부하가 갑니다. 그러면 이 모터는 이 드론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프롭을 신나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람이 오는
그 바람의 속도라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부하를 받기 때문에 그 부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모터에 무리가 안 가게 하려면 피치가 낮은 걸 써야 돼요. 피치가 낮으면 밀어내는 풍량이 적어서 좀 덜 가기 때문에 부하가 적어지고, 피치가 높으면 어때요? 밀어내는 풍량이 많아져서 앞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부하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모터가 가진 추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kg 정도 가진 거는 한 35, 40, 그 정도로 선택을 하고, 뭐 45까지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1.2kg에서 3kg 정도 된다 그러면은 40, 45, 그리고 1.7kg 정도 된다, 1.5 이상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50 프로펠러를 사용하긴 합니다. 모터가 2306이나 혹은 207 정도 되는 모터들이 보통 1.5kg에서 1.8kg까지 추력이 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터 중에서 이게 F80인데 이거는 이 F80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스펙상 추력이 한 2kg 정도도 나요. 그런데 그 부하를 좀 적게 쓰려고 저는 5045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모터 열나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부하 많이 걸려서 좋은 거 없고, 워낙에 빠른 모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5045를 걸어놨고, 반대로 고RPM 모터고 효율이 좀 뭐랄까, 얘도 추력이 한 1.7kg는 로터라이엇인데요. 2306이죠. 얘는 5052 프롭을 달아놨습니다. 얘는 젠펜 5052 프롭 정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추력에 맞게 프로펠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렇게 피치만 큰 걸 사용을 하시는 건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4개짜리 5개짜리 쓰는 분들도 있는데, 4개 5개는 그만큼 부하가 모터에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풍량, 마주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모터에, 심지어는 이게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롭 한 6개짜리, 그러니까 블레이드 6개, 5개짜리 이렇게 달아갖고 날아가다 모터에다 여기 이렇게 변속기에 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그만큼 발열도 심해지고 변속기에도 데미지가 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터에 맞는 프로펠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모터가 타거나 손상되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그 실제적인 효율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티코에다가 20인치 광폭 이렇게 달아갖고서 제 성능 낼 수 없잖아요. 그죠? 20인치 광폭각 달아갖고서 티코가 제대로 굴러가고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프로펠러도. 여러분들 모터에 맞는, 그리고 모터 스펙시트에서 맞는 추천하는 권장 프로펠러가 있어요. 테스트 시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프로펠러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이즈, 브랜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그 사이즈 안에서 테스트 하시는 게 좋고요. 프로펠러 모양에 따라서, 프로펠러 끝 모양에 따라서 걸리는 그 항력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너무 유연하면은 이런 역진 현상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빨리 앞으로 가면서 회전을 하면은 프로펠러가 어때요? 뒤로 휠 것 같죠? 아닙니다. 프로펠러 회전하면 앞으로 휩니다. 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휘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너무 유들유들하거나 너무 부드러우면 고RPM 회전을 할 때 앞으로 휘면서 이 끝에 걸리는 바람들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부들부들한 프로펠러, 고RPM 모터 같은 경우는 끝이 너무 부들부들한 프로펠러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저RPM 모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끝이 딱딱한 프로펠러를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면 뚱 떨어지면 잘 부러지고 휘어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유연성을 가진 그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요새 잘 알아서 잘 맞춰서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좀 주력으로 요새 사용하고 있는 프로펠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주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얘는 에저 5045 프로펠러입니다. 얘는 모양이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신뢰성이 있어요. 다른 프로펠러랑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각이 좀 다르죠. 예, 요것 때문에 어떤 추력을 조금 더 얻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얘는 5052 젠펜 프로펠러인데 얘도 밀어주는 풍량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제가 이 프로펠러를 아까 보여드린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얘가 저기 로터라이엇 3046 아니 죄송합니다. 2306 모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하고 그 피치 스로틀을 많이 올렸을 때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해요. 그래서 좀 여기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좀 다른데 이제 얘 달프로 5045C인데 요거 지금은 5046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프로 5046C. 가성비 괜찮고 안정적이고 제가 HQ 프로도 예전에 썼는데 얘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프로이긴 한데 여기가 가운데에 요 구멍이 이렇게 넣을 때 그 모터마다 다른데 되게 걸리적거리고 그냥 좀 이쪽 그래서 걸려서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빼기도 귀찮고 힘들고 벌써 뻑뻑해졌어요. 잠깐 끼웠는데 HQ 프로도 좋은 프로입니다. 프로인데 제가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달프롭이라든지 젠펜 그 다음에 에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프롭 5046 젠펜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랜딩하고 이륙하는 실력이 갖춰지면 이렇게 프로펠러 끝이 좀 손상되지 않고 잘 이륙하고 랜딩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을 대략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별 모터 하나하나의 추력을 보시고 모터 추력이 1kg대면 보통 30에서 35 정도 그리고 1.2에서 1.3 정도 된다 그러면은 4045 그 이상 된다 그러면 50 49, 50, 51, 52 그 추력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주면 여러분들이 드론을 좀 더 여러분의 드론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속도도 나고 반응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드론이 무게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 모터가 가지고 있는 RPM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 RPM 모터에다가 이렇게 피치가 큰 걸 쓰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고피치 부터들은 바람에 했을 때 더 이렇게 잘 휘어지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고 단단한 요런 프롭들 에저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이런 프롭들을 좀 선택하거나 혹은 HQ 프롭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이런 프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쉽게 정리를 하면 고 추력이 안 나오는데 고 피치 추력이 안 나오는데 고 피치의 프롭을 쓰시는 건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하만 많이 걸려요. 그리고 블레이드 수도 너무 많은 건 속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그 점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펠러를 하나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프로펠러 추락하거나 뭐 그렇게 휘어지거나 이러면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반대로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자, 이렇게 프로펠러를 놓고 이렇게 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돌려서 맞춰 보면 어느 프롭이 휘었는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좀 낮죠. 얘가 높고 다음으로 돌려보면 역시 다음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얘가 역시 낮아요.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프롭이 아래쪽으로 휘었는지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휘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위로 휘었네요. 이런 각도에서 혹은 옆에서 이렇게 봐갖고 비교를 해서 프롭의 휨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냥 그 보관 중인 프롭도 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보관 중인 프로펠러도 이렇게 뭐에 눌려서 이렇게 휘어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롭들을 복원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잠시만. 예. 잠깐 돌아왔습니다. 자, 저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제가 사용하던 프롭이 휘어서 이렇게 물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수기 온수 정도의 온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이제 물을 받으셔갖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휘었던 프롭이 어느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서 피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휘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온수에서 담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원이 돼요. 보통 프로펠러 재질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PC 재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롭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온수에 반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온수에 보관해서 온수에다가 담가 놓으면 프로펠러가 달프롭 사이클롭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복원이 다 됐어요. 이렇게 온수에다 담가만 놔도 여러분들 프로펠러가 복원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잘 돌아왔죠. 그래서 프로펠러 보관 중인 상태에서 휘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가 가지고 따뜻한 물이 좀 식을 정도까지 담가 놓으시면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프로펠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펠러 피치값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펠러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20분이 넘게 떠들었네요.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공하고 제가 이해한 게 좀 맞다라는 검증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저도 월급쟁이고 저 드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드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취미로 하고 와이프가 드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하는 거는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빛대디였고요. 드론 정비하는 드론 프로펠러 선택하는 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